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잇몸뼈는 한번 녹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계시는데 사실은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수십 년간 연구하면서 조건이 맞을 때 잇몸뼈가 다시 차오르는 모습을 수없이 직접 확인해 왔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은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치아가 살짝 흔들려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며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놓치면서 소중한 기회를 잃고 계실 수도 있어요. 잇몸뼈가 녹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말이죠. 제가 연구해온 재생 단백질의 원리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몰랐던 잇몸뼈 재생의 원리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면 남은 치아들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런 내용 처음 들어보시나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의 큰형님이셨는데요. 처음 오셨을 때 얼굴 표정이 참 어두우셨어요. 양치만 해도 피가 계속 나고 어느 날 아침에는 앞니가 갑자기 흔들려서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으로는 평소에 별다른 통증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검사를 해보니 잇몸뼈가 상당히 많이 내려앉아 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금니 쪽은 뿌리 길이의 절반 가까이까지 뼈가 녹아 있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거나 발치를 고려하게 되는 단계죠. 하지만 저는 그분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뼈가 녹은 모양이 오목한 형태였고 치아의 흔들림도 아직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이런 조건이라면 재생 단백질을 활용한 처치와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과 저는 제일 먼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양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하루 중 언제 입안이 가장 건조해지는지, 어떤 음식을 드실 때 불편함을 느끼시는지까지 꼼꼼히 체크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양치 순서를 조정하고 잇몸 주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세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죠. 또 잇몸뼈 재생을 돕기 위해 비타민 D 보충과 입안 유산균 관리까지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했던 건 그분의 마음가짐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며 반신반의하시던 모습이었는데 2주 정도 지나면서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관리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이 보여주신 반응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씹는 힘이 돌아왔다. 이제 좋아하는 견과류도 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웃으시던 얼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물론 모든 분이 이렇게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키고 남아있는 건강한 부분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관심과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잇몸뼈를 무너뜨리는 일상 속 요인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잇몸뼈를 녹이는 일상 속 요인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지려면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잇몸뼈는 이유 없이 녹지 않아요. 제가 수많은 사례를 연구하며 확인한 대표적인 요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양치 후 피가 나는 상태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피가 난다는 건 잇몸 뿌리 주변에 염증이 시작됐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국가건강조사 데이터를 보면 양치할 때 나는 출혈은 치은염 초기 단계를 알리는 가장 정확한 지표라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염증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서 잇몸뼈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제가 만났던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처음에 양치할 때 피가 나기 시작했지만 별거 아니겠지 하며 그냥 지나쳤다고 하세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어금니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여러 개의 치아가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2주 정도는 잇몸 라인을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닦고 치간 관리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를 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부드럽지만 꼼꼼하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양치 후 피를 얼마나 자주 보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치석을 오랫동안 제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치석이라는 건 단순히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세균 덩어리가 단단하게 굳어진 상태예요. 이게 잇몸과 뼈 사이에 계속 끼어 있으면 물리적으로 잇몸뼈를 눌러서 내려앉게 만듭니다. 대한구강생물학회 연구 자료를 보면 치석이 잇몸뼈 흡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치석 자체도 문제지만 그 주변으로 더 많은 세균이 달라붙으면서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74세 이만수님은 3년 동안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다가 결국 치아 여러 개가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치석이 잇몸선 아래 깊숙이까지 쌓여 있었고 잇몸뼈도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치아 뿌리가 제대로 숨 쉴 수 있게 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만 치석이 너무 많이 쌓인 상태에서 한 번에 다 제거하려고 하면 잇몸이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최근에 스케일링 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잇몸뼈가 어떤 모양으로 손상되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뼈가 평평하게 녹은 경우와 비탈길처럼 오목하게 눌려 내려간 경우의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치주 연구기관 데이터를 보면 오목한 형태의 결손부는 재생률이 훨씬 높다고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유는 오목한 공간이 재생 단백질과 새로운 세포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59세 정은희님 경우가 좋은 예시인데요. 처음 검사에서 오목형 붕괴가 확인되었고 재생 처치를 진행한 후 6개월 뒤에는 치아 흔들림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평평하게 녹은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붙을 곳이 없어서 재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본인의 잇몸뼈가 오목형인지 확인하면 재생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본인의 잇몸뼈 모양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번째는 치아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재생 처치의 핵심은 새로운 단백질과 세포가 뿌리 표면에 단단히 붙는 것인데 치아가 계속 흔들리면 붙을 수가 없어요. 마치 젖은 시멘트 위에서 계속 발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치주조직 연구 자료들을 보면 흔들림이 심할수록 재생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처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흔들림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해요. 65세 최명수님은 흔들림이 너무 심해서 재생 처치 대신 보존적 관리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 임시로 고정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한 후에야 재생 처치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흔들림을 무시하고 바로 재생 처치를 진행하면 기대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씹을 때 제대로 힘을 못 주는 치아가 있으신가요? 5번째로 중요한 건 입안 세균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리 입안에는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이 함께 살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서 나쁜 세균이 많아지면 염증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국내외 미생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입안 유산균이 잇몸 염증 감소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유산균이 나쁜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69세 김정임님은 평소 양치를 열심히 하셨는데도 잇몸 붓기가 계속되었어요. 입안 유산균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 2주 정도부터 붓기가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유산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양치와 치간 관리 습관이 먼저 자리 잡혀야 합니다. 양치와 치간 관리를 마친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유산균을 섭취하면 좋은 균의 비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안 유산균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6번째는 60대 이후에 나타나는 침 분비 감소 문제입니다. 침은 우리 입안의 첫 번째 방어막 역할을 해요. 세균을 씻어내고 pH를 조절하며 자연적인 항균 작용까지 담당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가 줄어들면 이 모든 기능이 약해집니다. 국가생리노화 연구 자료를 보면 침 분비 감소가 60대 이후 잇몸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결과가 발표되어 있어요. 특히 약물 복용이 많은 분들일수록 입마름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죠. 72세 고미자님은 혈압약과 당뇨약을 복용하시면서 입마름이 심해져서 고생하셨어요. 자일리톨 껌과 정제를 활용한 침 분비 촉진 관리를 시작한 후 입안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분이 있는 사탕이나 껌은 오히려 세균 성장만 도울 뿐이라는 점이에요. 자일리톨을 꾸준히 씹어서 침 분비를 되살리고 물 섭취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입이 자주 마른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렇게 잇몸뼈를 녹이는 6가지 요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무너진 잇몸뼈를 되살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잇몸뼈를 되살리는 생활 실천법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잇몸뼈 재생 단백질의 원리부터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의학적으로 응용해서 치아 뿌리 주변의 회복을 돕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이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촉진하는 거죠. 이 재생 단백질은 뿌리 표면에 새로운 세포들이 달라붙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잇몸뼈가 차오르는 과정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녹은 모양, 치아의 흔들림 정도, 전체적인 구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재생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60대 이후 분들의 경우 전신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들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이에요. 당뇨나 고혈압 관리 상태, 골다공증 유무 등도 재생 성공률에 영향을 주거든요. 여러분은 잇몸뼈 재생 가능성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두 번째로 꼭 이해하셔야 할 건 회복에 필요한 시간입니다. 뼈가 새로 자라기 위해서는 세포가 천천히 이동하고 자리를 잡아야 해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조급해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1-2개월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거의 없어서 많은 분들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단위에서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는 명확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생활 습관 관리와 재생 처치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 번째는 집에서 하는 양치 루틴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수십 년간 같은 방식으로 양치를 해오셨는데 이제는 잇몸뼈 재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양치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약을 바르고 바로 강하게 닦기 시작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잇몸 라인에 자극이 너무 강해져요. 대신 물로 먼저 입안을 헹구고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라인을 스치듯이 닦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칫솔질할 때 힘을 주면 일시적으로 깨끗해진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잇몸을 더 내려앉게 만듭니다. 대신 칫솔을 45도 각도로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치간 관리까지 함께 해야 합니다.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해서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재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해요. 세균이 끼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생 처치를 해도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양치 시간은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비타민 D 보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잇몸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연적인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보충해 주셔야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 D 부족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내 생활이 많고 햇빛 노출이 부족한 현대 생활 패턴 때문이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도 잘 안 되고 뼈의 밀도와 강도가 모두 떨어집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권장량을 지켜서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햇빛 노출과 함께 하루 권장량을 일정하게 섭취하면 잇몸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품으로는 등, 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 등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어요. 평소에 비타민 D를 챙기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입안 유산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안 세균의 균형이 잇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거든요. 좋은 세균의 비율을 높이면 염증 진행을 늦추고 자연 치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입안 유산균은 일반 장 건강용 유산균과는 다른 특별한 균주들로 만들어집니다. 구강 환경에 맞게 설계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복용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양치와 치간 관리를 완전히 마친 후 30분 정도 지나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섭취하면 양치할 때 사용한 항균 성분들이 유산균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한 후 1시간 정도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균형 잡힌 양치 습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입안 유산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침 분비를 돕는 자일리톨 관리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연적인 세정 작용을 담당하고 입안 pH를 중성으로 유지하며 항균 물질을 공급하는 역할까지 하거든요. 60대 이후에는 침샘 기능이 자연적으로 저하되고 여기에 복용하는 약물들이 더해지면서 침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일리톨을 활용하면 침샘을 자극해서 분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일반 설탕과 달리 세균이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오히려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일리톨 껌을 씹거나 정제를 천천히 녹여 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면서 입안 환경이 개선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달달한 간식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일리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고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이 적은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4번 정도 식후나 양치 전에 10-15분간 씹거나 천천히 녹여 드시면 됩니다. 입마름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잇몸뼈는 절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오래된 상식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직접 확인한 것은 조건이 맞을 때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이었어요. 잘못 관리하면 초기에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정도로 시작해서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개의 치아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석을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세균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되면 잇몸뼈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될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남아있는 잇몸뼈를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재생 단백질을 활용해서 잃어버린 부분을 다시 채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뼈가 녹은 모양이 오목한 형태인지, 치아의 흔들림이 관리 가능한 수준인지, 전체적인 구강 환경이 재생에 적합한지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에요.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건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을 바꾸느냐입니다. 잇몸뼈 재생 단백질을 사용하는 고급 처치도 물론 한 가지 방법이지만 사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염증을 키우지 않는 올바른 일상 습관이거든요. 양치할 때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스치듯 닦는 방법, 치간 관리를 통해 칫솔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치석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에 더해서 비타민 D 보충으로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입안 유산균으로 세균 균형을 맞추고 자일리톨을 활용해서 침 분비를 촉진하는 것까지 함께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제대로 관리를 시작하면 남은 인생 동안 건강한 치아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를 꼽으라면 양치할 때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스치듯 닦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을 주어서 강하게 닦던 습관을 바꿔서 45도 각도로 기울인 칫솔로 마사지하듯 부드럽게 관리해 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잇몸 자극이 줄어들면서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양치 후에 피가 나더라도 절대 양치를 덜 하지 마시고 더 부드럽게 더 꼼꼼하게 관리하세요. 2주 정도 지속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잇몸뼈를 지키고 되살리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80대까지도 자신의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과 관리 비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는지, 하루 중 언제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새롭게 느껴진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